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생뚱맞게 웬 이상한 그림들과 함께 세계사, 서양사 요약이라 써놨냐?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또 서양사 하려니까 머리가 더 아프고 머리 좀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나마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계사, 서양사 요약이라는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계사 시대 구분 복잡하게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은 고대, 중세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근대와 현대를 역사 2 교과서에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 2 교과서 뒷부분 한다. 그냥 그것만 알아두시고 앞에 내용 간단하게 요약만 하면 고대와 중세는 여러분 역사 1대 배웠었는데 서양사의 시작이었던 고대부터 중세라는 종교와 기사의 시대 그리고 근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고대 그리스 서양 역사의 기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기원전 엄청 옛날이니까 그냥 옛날 시대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당연히 고조선 시대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서양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만 그냥 기억한다면 그냥 그리스 로마에 수많은 신화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신화는 신이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라든가 개신교를 믿는 친구들 이런 분들은 아마 우리는 하나님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리스 때는 옛날에 수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서양 철학에 가장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 했으니까 로마는 왜 로마를 중요하게 얘기했냐? 이 로마라는 이 국가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면서 서양 역사의 가장 기본 틀을 제시했던 국가 중에 하나예요. 사진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어쨌든 고대 로마, 그 여기 왼쪽에 있는 뭐 콜로세움이라든가 기사 같은 게 기본적인 게 나타났던 시대이기도 하고 전투와 함께 거대한 영토를 가졌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었던 아까 로마도 붙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명의 인물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중에는 가톨릭이 전 세계 특히 유럽에 퍼지게 되고 이때부터 어느 종교를 믿을 것인가 갈등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 오른쪽에 있는 가톨릭으로 종교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에서 왼쪽에 나오는 조그마한 이탈리아로부터 여기 특히 어디냐면 여기에요. 빨간색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국가가 나중에 이렇게 거대한 국가로 변하게 된 로마라는 것은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말고도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라틴어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 쓰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가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목차 볼 거예요. 하나 아니면 뭐 V자 이런 모양 있잖아요. 다 전부 다 로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뭐 어찌됐든 로마라는 것이 멸망하고 나서 이때부터 권력이 공백이 생기는데 이 각 지역의 공백을 누가 공격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공격보단 누가 차지하냐면 바로 종교와 기사가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참고로 종교는 왜 종교가 사람들이 왜 종교를 믿었냐? 여러분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다양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아니면 뭐 힘들어서 아니면 뭐 그냥 나 원래 신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던 제가 아까 말한 가톨릭 믿었던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자신의 생명 때문인 것도 있어요. 왜냐면 중세 시대 때 이런 인물들 바로 바이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각 지역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옛날엔 로마라는 강력한 국가가 있으니까 다 막아줬지만 로마도 없고 특별한 권력을 막아줄 사람도 없으니 지금이야 뭐 군인이야 경찰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거 없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사들이에요, 기사. 이런 기사들에게 자신의 먹을 거라든가 수많은 돈 같은 걸 바치면서 보호해달라고 하게 되었고 이 기사가 거의 시대를 핵심하게 되는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기사와 종교가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구 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 자세한 전쟁의 내용 같은 건 말하진 않겠지만 이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양과 서양이 크게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뭐 그와 함께 여러분이 수많은 무기라든가 총 같은 게 발달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중요했던 것은 이런 전쟁, 이런 갈등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믿었던 종교가 과연 옳은 것인가? 괜찮은 건가? 이런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기존에 우리 가톨릭은 조금만 고쳐서 그대로 쓰자는 입장, 그것을 구교라고 합니다. 옛 구자를 써서. 그런데 아예 새로운 종교, 우리가 가까운 동네네요. 어쨌든 교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때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완전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리고 옛날에 대한 그리움. 맨날 우리가 왜 항상 하느님만 믿어야 되냐? 예전에 그리스라든가 로마 시절 그립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친구들끼리 나 작년이 그리워, 옛날이 그리워,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처럼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의 문화를 되살리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르네상스라는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아까 말한 로마 이런 그리스 문화가 많이 살아있던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아니면 뭐 미켈란젤로 같은 수많은 미술가, 화가도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와 함께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게 아마 그 세익스피어라는 작가예요. 왼쪽에는 햄릿이라든가 오른쪽에는 이거는 뭐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예요. 지금은 뚱뚱보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고, 어찌됐든 수많은 이제 문학의 발달과 함께 무역과 발달되고 돈도 많이 벌었던 중세 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굳이 신이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갈등도 하게 되고, 돈에 대한 이런 갈등도 생기게 되면서 세계적인 문화가 많이 변화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무역이 나중에 막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뭐 그림을 간단히만 그리면 여기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동방의 여러 국가들, 중세에 따지면 이슬람이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여기는 아까 말했던 르네상스에 관련된 이탈리아 국가들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아. 대충 쓸게.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쪽으로 원래 가야 되는데 이슬람이 자신들의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길막을 해요. 길막해버린 거예요. 길막. 그러다 보니 무역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아예 바다를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거야. 반대편으로. 지구 반대로 서쪽으로 언젠가 가면 돌아갈 수 있겠지 하면서 왼쪽에는 후추라든가 금 등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항해 시대가 열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달걀로 유명한 콜럼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대항해가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페인으로부터 이렇게 인도로 가는 이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게 되고, 특히 여기 있던 스페인과 프랑스, 말 잘못했네,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국가가 부자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돈 많이 벌었잖아. 돈 많이 벌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더 이상 종교 같은 건 필요 없다. 종교보다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왕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고, 여러분이 혹시 프랑스에 놀러 갈 일이 생기면 베르사유 궁전 한번 쓱 보기만 하세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힘들어요. 엄청 커요. 어쨌든 이런 거대한 궁전도 생기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마치 뭐 왕권 강화 맨날 조선시대 때 공부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근대 시대 때 프랑스라던가 스페인, 영국 여러 국가들도 강력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왕, 킹. 그러면서 특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왕이 강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냐면 우린 강력한 바다의 힘이 필요하다. 영국이라던가 여기 나와 있는 스페인이 대표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특히 다 제일 처음에 원래 빨랐던 국가는 원래 스페인인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자기네 함대를 무적 함대라고 부르면서 그 당시 스페인 언어로 아르마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옛날 스페인 축구팀인데 자기는 축구팀 자체를 아르마다라고 했어요. 뭐 어찌됐든 무적 함대를 강력하게 세계 여러 국가들을 공격하거나 이게 전쟁에 승리하면서 우리는 무적이다, 적이 없다 막 이랬는데, 그 적을 깨부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의 이 국가의 왕, 여왕이었던 가장 유명했던 왕인 엘리자베스 1세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스페인을 빵 터트려서 박살내고 나서, 그때부터 서양사는 아주 격변의, 아주 지진이라는 정신없는 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말은 내용 길었지만 간단히 다시 좀 한 세 줄 요약하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있었고 그렇다 치고 나중에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요 정도만 보고 여러분이 서양 역사, 특히 영국의 역사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부터 바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